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마다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분열된 공론의 화합이 강조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번째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당선되면 새만금 SOC 구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주 화약일로 가닥을 잡았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지지부진합니다. 지역색이 없는 제3의 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력 4월의 첫 번째 8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도내 사찰에서도 봉축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도민들은 산사 등에서 뜻깊은 휴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사찰 광장을 가득 메운 오색연등이 저마다의 사연과 소원을 담고 따사로운 햇살에 형형색색 고운 빛깔을 자랑합니다. 신도들은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빌며 정성스럽게 연등을 달고 법당에 모여 경건한 모습으로 연거푸 절을 합니다. 항상 이 가정에 행복하고 자식들 아무 일 없이 두루두루 그냥 넓은 신야를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명종을 타종하며 봉축 법요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태공 송월주 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슬기로운 삶과 함께 나누는 삶을 강조하고 신도들 스스로 부처님이 되는 마음을 되새기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분열된 공론의 화합과 통합이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계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통합입니다. 공존하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밖에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 등 도내 사찰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난한 자의 곁에서 화합과 통합을 몸소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온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도내 각 당도 막판 표심 잡기로 분주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번째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1강 2중으로 재편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 전북을 찾은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두루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자존심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5년 내내 싸우고 개파 패권주의로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자기 편 무능한 사람 갖다 씁니다.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문제 풀지 못하고 양강 기득권 세력과 달리 자신은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군산 새만금 삼삼센터에서 선대위 새만금 특별고문인 강현욱 전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SOC 구축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SOC 구축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전략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안 후보는 이후 전주와 남원 등을 잇따라 방문해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막판 유세에 공을 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안심하지 않고 지지 의사를 가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도당도 봉축 행사가 열린 도내 사찰과 관광지 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전라북도청과 전주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읍면동 사무소 등 도내 241곳에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사회 질서와 외세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농민혁명으로 우리 지역이 발상지죠. 123년 전, 그러니까 1894년 1월, 지금의 정읍 지역인 고부에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며 봉기가 시작됩니다. 이후 고창의 무장에서 본격적인 1차 농민 봉기가 시작된 후 부안 백산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전주선 점령에 이릅니다. 그 다음 삼례에서 2차 기포를 한 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동학농민운동의 기세는 꺾이게 되죠.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기념일 제정을 놓고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이어진 지 벌써 13년째인데요. 더 늦어지면 전북이 아닌 아예 다른 지역에서 대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학기념일 제정, 언제까지 미뤄야 하는 걸까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자문단을 꾸려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화약일은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물일 뿐 명분이 약하다며 반발이 심해지자 기념일 제정은 또 해를 넘겼습니다. 결국 지역색을 뺀 제3의 날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선양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국가기념일 제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더라도 그동안 지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자체들이랑 막 이렇게 달라드니까 전국 단체가 30개가 있거든요. 정읍과 고창도 한 발 물러나 제3의 날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시하는 날은 역시나 제각각입니다. 정읍은 황토연 전승일과 고부 봉기, 그리고 제3의 날로 특별법 공포일을 제시했고, 고창은 무장 기포일을 선호하지만 2차 봉기일이나 집강소 설치일 중 하루를 할 수도 있다고 발을 뺀 상태입니다. 두 지자체는 이 중 하루를 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지난해 말 국회에 청원을 해놨습니다. 동학 관련 예산을 43억 정도 편성하는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자체와 함께 열심히 동학 관련 사업을 하면서 기념일 주장해야지. 정읍 끝이라고 하는 그 끈을 놓고 제3의 날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고창에서도 함께 생각해볼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념일 제정 논의만 올해로 13년째. 이제는 기념일 제정을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인 양보와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초 정부의 선박펀드를 통해 발주된 선박 10척이 모두 대우조선 해양에 배정된 만큼 하반기에 발주될 1조 6천억 원 상당의 물량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우조선 건조 물량의 실제 계약은 7월에 이뤄지는 만큼 군산조선소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일부 물량 배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귀가 예상됐던 정운천 의원은 탈당 예고 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바른정당 잔류와 탈당 후 자유한국당 입당, 무소속 활동, 국민의당 입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훨씬 느슨해 그 자체로도 논란인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심한 전라북도는 이 느슨한 국가 기준마저 크게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확정한 올해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 1월 평균이 58 마이크로그램, 2월 평균이 5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정부가 규정한 국가 대기 환경 기준치 연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긴 수치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이 합산돼 평균도 낮아졌을 뿐 일부 지역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전주시 중앙동의 경우 1월 77, 2월 67을 기록했고 전주 금암동과 익산 모현동 역시 관리 기준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짧은 이격거리지만은 그 오염의 농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국가 기준이 아닌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0마이크로그램 이하 기준을 대입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측정소가 설치된 도내 15개 지역 전체가 기준을 두세 배 이상 초과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기준 또한 국내 기준과 WHO 기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쁨을 81로, 매우 나쁨을 151로 설정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0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기준 설정에 관여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조차 미세먼지 기준이 건강기준이라기보다는 관리기준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겠죠.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자 환경부도 뒤늦게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꼭 강화하겠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 딱히 나쁘지는 않다고 애써 표현하는 느슨한 국가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다비 프레투 감독의 라이플이 국제경쟁부문 대상을, 임태규 감독의 폭력의 씨앗이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한국 단편 경쟁부문에서는 백영환 감독의 가까이가 대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영화제는 사흘간 상영 일정을 더 이어간 뒤 오는 6일 공식 폐막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남원시 고죽동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남원 나들목 부근 광주 방향 도로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트럭이 앞서가던 70살 조모 씨의 11톤 트럭을 들이받아 김 씨가 숨지고 조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금마지구 121만 제곱미터에 그쳤던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사업 대상지가 앞으로는 확대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